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 끼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증시는 이렇게 오를 거면 어제 왜 하락했나 싶을 정도로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방심할 수 없겠지만 일단 12월에 첫 출발은 나이스하게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12월은 이렇게 올라도 되나 싶을 정도로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뉴스는 또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골드만삭스 코스피 하락 리포트를 내놨다고 합니다. 이런 거를 내놓을 거면 진작 내놔야지.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러한 리포트를 내면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러한 생각을 해보겠지만 어쨌든 그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제 코스피 연봉이 파란색으로 바뀌었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또다시 빨간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지금 라인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기리분들의 생각은 빨간색으로 끝날 것 같나요? 아니면 파란색으로 끝날 것 같나요? 다음으로 세 번째, 어제 미국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진짜 답도 없겠다 이러한 생각을 했는데 한이 웬걸 생각보다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제 미국이 왜 이렇게 급락했는지 세 가지 이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자가 여성보다 빨리 죽는 거 알고 계시죠?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주린이를 위한 경제뉴스 10분 정리, 오늘은 21년 12월 1일 수요일입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자, 오늘 뉴스도 핵심만 보고 빠르게 끝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를 누르시면 저 기리세계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젯밤에 나온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긴축 가속화 시사에 다시 한 번 더 급락을 했습니다. 오늘 새벽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산업 평균지수는 전 거래보다 1.8%나 떨어졌으며, 그리고 S&P 500과 나스닥 지수도 각각 1.9%, 1.5% 하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제롬 파월 의장이 항상 비둘기였는데 이번에는 완벽한 매파로 변신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산 매입 축소를 몇 달 일찍 끝내는 게 적절한지를 논의를 해야 된다, 이러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말하자면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심상치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테이퍼링을 가속화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에 꼭 이 녀석이 따라옵니다. 바로 금리 인상이죠. 그러다 보니 어제 미국장은 매우 좋지 않았고요. 그리고 국제유가는 신종 변이 오미크론 우려 때문에 또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거 오미크론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나이지리아를 방문한 인천 거주 부부가 오미크론 변이가 의심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검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저녁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이게 진짜 오미크론이라면 국내 첫 감염 사례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입니다. 코스피 연중 최저치 기록 11개월 만에 2840 깨졌다. 자, 이 라인이 연봉이 양봉이 되느냐 그 다음에 음봉이 되느냐 그 자리라고 볼 수 있겠죠. 어제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2%대 하락하며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종가 기준 2840을 밑돈 거는 지난해 12월 29일 이후 약 11개월 만에 처음인데요.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만 보자면 올해 주식을 시작을 하셨다면 전부 다 물렸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만큼 증시가 좋지 않다는 거겠죠. 그리고 어제 이렇게 하락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원달러 환율이 5원 이상 하락하고 있음에도 미국 시간의 선물이 쭉쭉 빠지고, 그리고 MSCI 정기 변경일 이 효력 때문에 외국인 수급 변동성을 높인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반등을 해줘서 정말 다행인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끝났다고 볼 수 없겠죠. 그래서 기류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지금 벌써 5개월 연속 하락한 코스피 6개월 연속 하락하기는 조금은 쉽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도 통계 결과를 보자면은 6개월 연속 하락한 거는 금융위기를 제외하고 최근 12년 동안인가 그동안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물론 그것만 보고 투자할 수는 없겠지만 그거를 참고한다면은 지금은 바로 매수의 타임이다, 이러한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한번 기리분들의 12월 증시 전망은 어떤지 다른 기리분들을 위해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 다시 급락한 이유 3가지. 어제 저녁에 미국 증시가 폭락을 했죠. 그래서 그 이유 3가지를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미크론 공포 재부상. 이날 미국의 투자자들은 오미크론 공포가 재부상하자 대거 주식 매도에 나선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 오미크론은 지난주 금요일부터 얼마 되지도 않았네요. 그때부터 시작되어 미국 증시가 급락했는데요. 하지만 월요일에는 증시가 급반등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미크론은 공포가 아니다, 그냥 우려일 뿐이다, 이렇게 시장을 안정시켰다,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하지만 어제는 하루 만에 다시 오미크론 공포가 쭉 올라오자 투자자들은 다시 오미크론의 영향력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하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처음 해봤죠. 파월 테이퍼링 앞당길 수도, 이게 가장 컸습니다. 지금 우리 증시가 가장 걱정하는 거는 바로 금리 인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번에 오미크론이 오면서 이거 좀 미뤄지지 않겠나 그러한 기대감이 조금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이퍼링을 앞당길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시장이 발작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와중에 파월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현재 말하는 이러한 시각은 오미크론 영향은 제외하고 말씀드리는 것, 그러니까 향후 오미크론의 방향에 따라서 조금은 바뀔
바뀔 수도 있다. 그러한 여지를 남겨놨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더나 CEO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네가 만든 백신인데 백신 효과 적을 것. 자, 이렇게 말하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조금 더 걱정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 와중에 화이자에서는 조금은 자신감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히려 어제 주가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입니다. 많은 기대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마켓컬리 2,500억 규모 프리 IPO 소식에 관련주가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자, 내년 증시 상장을 준비 중인 마켓컬리가 지난달 총 2,500억 규모의 프리 IPO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는 소식에 관련주가 급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떠한 기업들이 있나 봤더니 KC피드, 흥국 F&B 이 두 개 기업이 급등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 이유는 마켓컬리를 통해서 음식료품을 공급하고 있어 관련주로 불린다고 합니다. 그러니 기분들이 지금 딱 보다시피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그러한 생각이 들죠. 어쨌든 이러한 기업들이 오늘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마켓컬리와 유사한 기업인 오아시스 마켓, 그 회사를 가지고 있는 지어소프트도 오늘은 9%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관련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이날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마켓컬리 운영사인 컬리가 지난달 30일 총 2,500억 규모의 프리 IPO를 유치하고 컬리 주요 주주들에게 관련 사실을 공지한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7월 당시 컬리는 밸류에이션 2조 5천억을 인정받은 바 있으며, 그리고 이번에도 추가 투자 유치에 성공함에 따라 성장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관련 종목들이 급등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컬리는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상장을 준비하고 있으며, 상장 주관사는 NH, 한국투자, JP 모간이 있다고 합니다. 자, 내년 초가 되면은 또 대여급이 많습니다. 그때까지 또 기쁜 마음으로 기다려야 될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시젠 자사 제품 오미크론 변이 확인 가능. 자, 얼마 전에 이러한 소식이 많았죠. 지금 있는 진단 키트는 지금 가장 시끄러운 오미크론을 확인할 수 없다. 하지만 시젠에서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시젠의 진단 시약이 오미크론을 검출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젠은 전 세계 정부 및 기관이 선제적으로 오미크론의 확산 저지에 자사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오늘 밝혔다고 하네요. 자, 다음 뉴스입니다. 매월 1일에는 이거를 봐야겠죠. 수출입 데이터. 11월 수출 604억 불로 신기록을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월간 첫 600억 불 진입을 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 수출이 사상 최초로 월간 6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2013년 10월 500억 달러를 최초 돌파한 이후 8년 1개월 만에 600억 달러를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1월에 600억 달러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수출은 13개월 연속 증가를 하고 있으며 코로나19 기저효과를 뛰어넘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요 수출 15개 품목 중에 어떤 게 올랐나 봤더니 13개나 올랐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11개 품목은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이며 수출 상승세를 이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많이 증가하는 게 뭔가 봤더니 일단 반도체 17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으며, 그리고 무선통신기기 13개월, 석유화학, 철강 11개월, 일반 기계, 석유 제품, 컴퓨터, 디스플레이는 9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반도체는 7개월 연속 100억 달러를 달성하는 등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역대 11월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국제유가 상승, 주요국 경기회복에 따른 전방산업의 수요 증가로 물량 그리고 단가가 동시에 증가하면서 석유화학 수출액도 역대 11월 중 1위를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뉴스 때문일까요? 오늘 반도체 그리고 석유화학 이쪽에 관련된 기업들이 매우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흐름이 계속되어서 주가가 쭉쭉 올라가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가장 개똥 같은 뉴스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골드만삭스 내년 코스피 목표치 3,700에서 3,350으로 하향을 했다고 합니다. 자, 기분들이 알다시피 최근 들어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빠지고 난 다음에 내년에는 하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러한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그 이유는 한번 봐야겠죠. 빠르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최근엔 보고서에서 한국 증시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낮춰잡았으며, 그리고 내년 코스피 목표치도 3,700에서 3,350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향 조정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한국 증시는 글로벌 거시 환경 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징이 있다며 기업 이익 개선이 내년 주요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반도체가 한국의 아이덴티티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는 현재 다운 사이클에서 반등을 이루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섹터인 소비재, 내구재, 유틸리티, 통신 등은 인플레로 인한 수익 하락이 예상된다며 비중 축소를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다른 대형 투자은행도 보도록 할게요. 모건 스탠리도 3,250에서 3,000으로 낮췄는데요. 모건 스탠리는 한국이 코로나 대유행 기간에 상승장을 이끈 만큼 조정 국면도 먼저 맞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다운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고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린 점, 인플레이션 압박이 기업들의 비용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점 등이 한국 주식시장에 불리한 요소라고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맥쿼리는 내년 코스피 전망치를 3,200으로 유지를 했는데요. 4분기에 시작된 성장률 둔화가 내년
연중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기업의 이익 성장이 지속 가능하다, 이러한 확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코스피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익이 상승하는가, 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 기대분들은 이 부분은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언젠가 우리가 코스피가 다시 3,000을 깨고 올라간다면은 그때 돼서 또 모건스탠리,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 목표치를 다시 올리며 예상보다 좋았다, 이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내년 1분기 전에 그러한 소식이 꼭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서울시 무인 자율버스 로보택시 시대. 자, 아래 보시면은 한 택시가 있는데요. 바로 이게 자율운전 택시라고 합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 운행 지구인 상암동에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탈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서의 자율차 운행을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어제죠, 30일 승용 자동차 세대를 시작으로 DMC역과 아파트 단지, 오피스 지역을 달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이용을 할 수 있는가, 그걸 봤더니 승객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차량을 호출해 탑승할 수 있으며 다음 달 말까지 순차적으로 DMC역과 월드컵 경기장, 월드컵 공원을 순환하는 자율주행 버스 한 대 등 세대가 추가로 운행을 시작해 총 6대로 확대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2월 한 달간은 무료로 운영한 다음에 내년 1월 중부터는 요금을 내고 타는 유상 운송으로 전환을 한다고 하네요. 자, 기름들 혹시 서울에 사시거나 아니면 상암동 근처에 사신다면은 이 택시를 한번 이용해보시면 재밌는 경험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내일 포스코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이러한 뉴스가 나왔네요. 인적 분할 검토 포스코 지주사 전환 추진설에 4%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자, 말 그대로 포스코가 지주회사로 전환한다, 이러한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10일 이사회를 열고 이거를 결정한다고 하는데요. 포스코를 사업회사, 그 다음에 투자부분 지주회사로 쪼개는 인적 분할을 한 다음에 지주사 아래에 포스코 사업회사와 주요 계열사를 자회사로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특히 주주들에게 분할 회사의 주식을 존속 회사의 지분율대로 주는 인적 분할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시장에서는 우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맨날 욕을 먹는 게 바로 물적 분할이죠. 하지만 이 포스코는 인적 분할을 한다는 소식에 이렇게 4%대 강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미국 FDA 자문위 머크 코로나19 치료제 긴급 사용 권고. 미국 FDA가 제약사 머크의 코로나19 치료제를 승인하도록 권고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일단 지금까지는 권고인데요. 이 권고를 받아들여 FDA 승인이 나오면은 머크 치료제는 코로나19 대유행 2년 만에 처음으로 나오는 치료제가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조금은 불안한 그러한 느낌이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표결을 통해서 이렇게 권고를 할지 말지 정했는데 찬성 13표, 반대 10표가 나와서 표 차이가 크지 않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 말이 무슨 소린가 봤더니 50%에 가까운 사람들은 야, 이거 머크 치료제 되는 거 맞나, 이렇게 의문을 표했다는 소리겠죠. 어쨌든 권고가 나왔기 때문에 FDA의 선택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기대 수명 83.5세, 사망 원인 중 폐혈증 큰 폭 증가. 자, 통계청은 2020년 생명표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지난해 태어난 신생아는 평균 83.5년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예측하며, 그리고 이 수치는 1년 전보다 0.2년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10년 전과 비교하면 3.2년이나 증가를 했다고 하네요. 자, 성별로 보자면 남자가 80.5년, 그리고 여자는 86.5년으로 남녀 모두 1년 전보다 0.2년 증가했으며, 그리고 남녀의 기대 수명 격차는 6년으로 1985년 8.6년까지 벌어지다가 매년 조금씩 감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OECD 국가들의 평균 기대 수명은 남자가 77.9년, 여자는 83.2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남자는 2.6년, 여자는 3.3년 전 세계 평균보다 더 오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지금 태어난 신생아가 암, 심장질환, 폐렴 등 3대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은 무려 남자는 46%, 여자는 37%로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사망할 확률이 가장 높은 게 뭔가 봤더니 당연히 아직까지도 암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남자 그리고 여자의 수치가 조금 많이 차이 납니다. 남자는 26.4%, 여자는 15.9%로 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이유가 뭔가 생각을 해봤더니 아마도 술, 담배가 가장 큰 영향 중 하나가 아닐까,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술, 담배 좋아하시는 기분들 아마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올해까지는 당연히 계속 해야겠죠. 그러나 내년에는 한 번쯤 술, 담배를 줄이는 그러한 도전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통계청에서 암을 사망 원인에서 제외를 한다면은, 그러니까 앞으로 암이 없다고 생각한다면은 남자의 기대 수명은 4.5년 이만큼이나 늘어나고, 그리고 여자는 2.7년이나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대우조선해양 LNG선 6척 수주 7년 만에 연수주 100억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자, 대우조선해양이 LNG 운반선 6척을 수주하며 연간 수주액 100억 달러를 돌파했는데요. 이번 수주까지 포함해 대우조선해양은 올해 총 104억 달러 규모의 선박 플랜트를 수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2014년 149억 달러 이후 7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러한 뉴스에 힘입어 주가도 계속 올라가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의 리포트 두 가지를 빠르게 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SK텔레콤 6% 배당 놓치지 마세요. 대신증권은 SK텔레콤에 대해서 연한산 배당 수익률이 6% 이상인 만큼 현재 주가는 저평가 수준으로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당연히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는 89,000원을 유지를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 SK텔레콤의 펄을 봤더니 12.2배로 부담스럽지 않고 연한산 배당 수익률이 6.1에서 7.0인 만큼 현 주가는 저평가 수준으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한 달 뒤에 또 배당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배당을 얼마 받나 봤더니 3%대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가 조금은 매력적이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SK텔레콤 성형수술이 끝나고 지금은 이제 조금은 출렁이는 그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 주가가 무려 8만원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거기까지 갈 수 있다면 매우 매력적인 위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름분들이 SK텔레콤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혹시나 기름분들이 SK텔레콤을 매수한다. 그때는 SK텔레콤만 사는 게 아니라 KT랑 반반 치킨으로 사는 게 어떻겠나. 그리고 플러스 LGU+도 같이 보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LG생활건강 최근 들어 많이 떨어진 거 기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수요 대비 과도한 주가 하락이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자, 유한타증권은 LG생건에 대해서 전날 과도한 하락이 있었다며 중국에 강한 수요가 나타나기 이전으로 기업 가치가 회귀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견조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 하락은 조금 과도하다 이러한 판단을 내린다고 하네요. 그리고 오미크론 우려가 완화가 된다면 현재 낮은 주가 수준이 매력적인 투자 시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를 145만원으로 유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장도 좋고 그 다음에 이러한 리포트가 나오니까 오늘 LG생건 4.3%나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분들이 딱 봤다시피 어떠한 차트죠? 맞습니다. 떨어지는 칼날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수하자 이러한 생각은 조금 위험할 수 있지만 그러나 LG생건 지속적으로 꾸준히 돈을 잘 버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마도 개인적인 생각으로 1년 정도 지나면은 그때 살걸 이러한 생각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최저점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바닥권이 가까워지고 있다 이러한 생각은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 여러분들 최근 들어 증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떨어지는 칼날인 기업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나중에 증시가 좋아질 때 어떠한 기업들을 살지 그 중에 하나로 LG생건을 꼽아놓을지 공부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오늘의 경제뉴스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12월의 첫 단추 잘 끼워진 것 같습니다. 내일 또 잘 끼워져서 쭉쭉 뻗어나왔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